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 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딸은 곧바로 남편과 이혼을 했고 부모인 A씨 부부에게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맡겼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인 A씨 부부는 도맡아 아이를 키웠고 아이도 조부모를 엄마 아빠로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A씨 부부는 손자의 입양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조부모 A씨 부부는 아이가 친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길러진 것을 알고 충격을 받지 않을까, 또 부모 없이 학창생활을 보내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이런 점을 입양을 요청하는 사유로 들었습니다. 아이 친부모도 입양에 동의를 당연히 했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1심 재판부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일단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가 되면 가족 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입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았는데요.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죠. 가족관계에 혼란이 좀 생기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행복과 이익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조사나 상담을 통해서 입양이 자녀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법원이 연달아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족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친자관계 확인이나 양육비나 이런 사안에서 연달아서 밝히고 있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부모나 가족관계에서 아이가 희생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 경우에도 보면은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어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쨌든 엄마, 아빠로 알고 자랐다면은 이 부분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질서라는 것도,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좀 존중되어야 되고 향후에도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의 복지, 아이의 그 행복과 이익 이런 부분이 우선되는 사회로 간다는 것은 저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자주 뵈야 되는데. 시간 좀 많이 좀 내주십시오. 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벌써 이제 새해가 됐어요. 2022년인데요. 네, 시간이 빠르네요. 새해 소원 비셨습니까? 새해에는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그러게요. 네, 주변 사람들과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우리 전영주 변호사님 새해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또 빌어봅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3년 전 한국인 남자친구와 사귀게 됐습니다. 그와 교제를 하던 중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크게 기뻐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고 함께 살 집도 마련을 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저만 바라보는 어린 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선 남자친구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기로 한 저희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미 그 집을 처분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동생은 세금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서 조만간 돈을 조금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동생과는 연락마저도 끊겼습니다. 저는 아이 아빠와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는데
저와 아이는 집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일단은 또 아이가 혼인신고도 못하고 출생신고도 못한 상황이어서 법적으로도 지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전용주 변호사님, 네. 살해자인 아이가 그리고 또 엄마가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아이 엄마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혼 배우자로는 해당이 되실 텐데 네. 우리 법원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의 상속권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인 아이 엄마 같은 경우는 재산을 상속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이의 경우는 아이는 이제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자녀도 법률상 등재된 자녀만 상속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를 법률상 자녀로 등재를 해야 합니다. 네네.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법률혼 아내가 혼인 중에 이제 임신해서 그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받지만 혼외자의 경우는 생부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연과 같이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혼외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생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네.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해소를 제기해서 친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인지청구소를 이제 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아빠가 사망을 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친자관계가 인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는 법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 네. 이제 이런 과학적인 증명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관계성 등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친자관계를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 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이제 부친이 사망을 하셔서 부친의 유전자 샘플을 직접 채취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부친의 부모 형제 또는 부친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다른 자녀와의 간접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관계를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네. 지금 동생과 연락이 끊기긴 했지만 소송을 통해서는 또 주소를 확인해서 연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형제분과 관련해서 유전자 감정을 받으면 뭐 그런 방식은 가능하겠군요. 유전자 네. 검사를 받는 거는. 네. 그러면은 전 변호사님 일단은 아이가 인지 소송을 통해서 이제 인지가 되어서 자녀가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집을 처분을 해버린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집을 이미 처분을 하셨으면 사실 이 재산 처분의 효력이 인정이 되냐 이거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네. 우리 법원 같은 경우는 재산 처분의 효력은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아이가 인지돼서 아이가 사실 받았어야 하는 몫이 다른 사람에게 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몫을 반환받도록 그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저희가 제기를 해서 그 몫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망 당시에는 아이가 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생이나 가족이 그걸 처분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진 않은데 이제 상속인이 됐으니까 이 지위에서 다시 상속 재산을 회복하는 건 가능하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겁니까? 아이가?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직계 존속이 없고 또 네.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니까 아이가 이제 단독 상속자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재산을 전부 다 반환을 받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이 사안 네. 같은 경우는 전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살해자분이 국적이 캐나다라고 하셨는데요. 외국 국적자가 사실 소송을 하는 게 힘들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외국 국적자라고 해서 저희가 뭐 특별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나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소송이 진행이 가능한데 네. 다만 이제 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세요. 그런데
이 소송들이 전부 다 지적기한이 있어서 인지청구 같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네.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상속회복 청구권 같은 경우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네. 그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되고 또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 또 매우 짧아요. 그 기한이. 그래서 상속 개시어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서 소송을 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인지 소송을 하게 되면 또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일단 오시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한국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아버지가 외국에서 이제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경우면 사실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 경우는 또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고 또 형제들과 같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 법원이 신분 확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꼭 한국에 방문하셔서 네.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있어서 네. 또 해외 많이 나가시니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정영주 변호사님 특히 이런 사례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